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드디어 이재명이가 터졌습니다. 한국 국가 부채 1위, 프랑스도 넘어 한국 가망 없는 나라로 전락. 이번 소식의 핵심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정성찬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부채 망국론 프랑스, 전철 밟은 한국. 국가 부채 증가세, 프랑스 넘어 한국이 1위, 가망 없는 나라로 전락한 한국. 2025년은 선진국의 국가 부채 문제가 수면으로 쑥 솟아오른 한 해였습니다. 나폴레옹 전쟁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불거진 현상입니다.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터뜨린 이유도 재정 적자를 해결하려는 전략이 스모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국가 부채 문제로 세계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프랑스의 국가 부채 비율은 115%로 미국 120%, 일본 250%, 이탈리아 135%에 비해 오히려 낮습니다. 그럼에도 프랑스의 부채 대란이 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부채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점. 또 하나는 국가 발행 채권의 자국민 소유 비율이 48%로 일본 87%, 미국 78%에 비해 낮은 약점 때문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연금 소득 대체율은 72%로 한국 43%보다 크게 높아 연간 예산의 20%를 연금에 퍼부어야 했습니다. 마크롱은 연금 수령 나이를 64세로 2년 늦추고 연금 붙는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개혁을 위해 결의 없이 비상헌법 조항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파리 시민들은 폭발했습니다. 성난 군중들이 세금이 부족하면 부자들에게 부유세를 거두라고 대들자 의회는 2년 중단으로 항복했습니다. 국제 신평사들은 프랑스는 가망이 없는 나라라며 신용 등급을 강등했습니다. 한국의 국가 부채 비율은 내년 예산 기준 51.6%로 선진국 평균 110%의 절반 수준입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25-2065년 중장기 재정계획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가 끝나는 2030년에는 65%로 올라갈 것입니다. 얼핏 보면 좀 더 부채를 늘려도 괜찮은 듯하여 기재부는 재정 주도 성장으로 포장했습니다. EU는 유럽연합은 재정 안정 요건으로 국가 부채 60%, 연간 GDP 대비 재정 적자 3%를 한도로 정했습니다. 한국의 국가 채무에 무슨 약점이 담겨 있나? 내년 예산을 보면 적자가 109조 원, GDP 대비 적자율이 4%를 넘습니다. AI 방위비 예산 대폭 늘렸다지만 지역화폐, 농촌기본소득, 주 4.5일제, 지원금 같은 3대 포퓰리즘 퍼주기가 들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의 국가 부채 증가율인데 지난 10년간 10.6%, 특히나 올해 프랑스를 능가하는 세계 1위 증가 속도입니다. KDI도 슈퍼 예산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기재부의 재정계획에 따르면 국가 부채 비율은 2045년 98%, 2065년 156%로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돼 버렸습니다. 20년 후면 프랑스만큼 부채 비율이 올라갑니다. 알렉산더 해밀턴은 신생 미국이 건설될 무렵 단기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다 하여 부채를 늘리는 유혹에 빠지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된다고 경고했는데 오늘날 지금의 한국이 딱 그 지경입니다. 나폴레옹 전쟁 직후 국가 부채 비율은 영국 260%, 프랑스 180%였고 2차 대전 때 미국은 120%를 넘겼지만 이들 국가는 1970년께 부채를 20%쯤으로 낮추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2차 대전 후 자동차, 조선, 철강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베이비 붐으로 젊은 노동 인구가 급팽창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가 어우러져 GDP 성장률 10%에서 20%를 달성한 나라가 흔했습니다. GDP 증가는 부채 축소의 흑약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처럼 인구 고령화, 저성장에 빠진 국가가 국가 부채를 줄이는 시대는 영영 지나갔습니다. 국가 부채가 30%대로 낮은 스위스, 스웨덴, 대만 등은 세대 간 싸울 일이 없어 평화롭습니다.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처럼 고부채 국가들은 진영 싸움으로 나를 셉니다. 독일은 헌법에 적자를 0.35% 이내로 규제하고 스웨덴은 재정 흑자를 내도록 의무화합니다. 한국도 불과 20년 후 프랑스와 같은 세금 내전을 막자면 재정 준칙 재정이 시급한데 이러한 매우 중요한 사안을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맡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세 부담률은 17.6%로 주요국 평균 26%보다 크게 낮아 국가 부채를 낮추자면 증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여기에 관심조차 없는 듯 합니다. 프랑스를 넘어 국가 부채 1위가 된 한국. 이 정부의 부채 증가 속도를 보면 한국은 가망이 없는 프랑스처럼 걱정스러우며 한국은 이미 가망이 없는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야, 참 대단하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전과사범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고 나서 얼마나 포퓰리즘적인 이 돈. 그러니 우리는 이재명을 반드시 끌어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